사라진 노인들. 할아버지 일기장에 담긴 진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말년에 이런 거 다 써본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펜을 잡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솔바람 언덕이라는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조용하니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몰래 이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 이게 제 유일한 전쟁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춘자 할머니라고 웃는 모습이 참 예쁜 분이 계세요. 얼마 전 폭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일기장을 숨기려다가 눈이 딱 마주쳤지 뭡니까? 괜히 부끄러워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기장을 후다닥 서랍에 넣었죠. 17살 우리 막내 손주 찬우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찬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물었더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녀석이 제 방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놓인 낡은 카메라랑 삼각대를 발견한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유튜브 하세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놓아둔 거야. 하고 둘러댔죠. 그런데 이 녀석이 화장실 간 사이에 카메라를 만져보는 겁니다. 재생 버튼은 안 눌렀지만 녹화 버튼이 켜져 있는 건 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녀석도 저도 서로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찬우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평화로운 실버타운에 언젠가 변화가 올 텐데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손주. 찬우 녀석이 요즘 제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매일 아침 방문을 잠그고 뭘 하는지 갑자기 찾아오면 뭐라도 숨기려는 듯이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감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찍 제 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랑 사각거리는 글씨 소리. 분명 저 혼자 있는데 말이죠. 녀석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제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고 가끔씩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직원들은 다들 가족이 데려갔다 잠깐 외출하셨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춘자 할머니가 저에게 박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아서 몰래 복도로 나와봤습니다. 사라진 분들 방 앞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그때 야간 직원이 나타나더니 저를 수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 요즘 자주 밤에 돌아다니시네요? 하는데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곳에 분명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나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혼자서라도 우리 손주 찬우도 집에 돌아가서 솔바람 언덕을 검색해봤나 봐요.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입주했던 부모님이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글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설마 할아버지도 위험에 빠지신 건 아닐까?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했었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녀석은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찬우 녀석이 제가 식사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제 방에 들어왔어요. 카메라에 녹화된 파일들을 확인하려고 말이죠.
혹시 실버타운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 하고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는데 실버타운의 진실 대신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오늘은 찬우가 왔다. 녀석 정말 많이 컸구나. 요즘 기침이 자주 나온다. 가슴도 답답하고. 하지만 찬우 앞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어. 녀석이 걱정할까봐. 찬우가 제 기침 소리에 주목했을 때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했대요. 서울대병원 진료 기록부라는 글씨가 보였다는군요. 그 순간 녀석은 설마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찬우가 일기장과 카메라를 들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무슨 하는데 제 표정만으로 모든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네가 이걸 다 봤니? 하고 말하는데 분노가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담긴 목소리였죠. 녀석이 떨어진 일기장을 펼쳐보는 순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실버타운의 음모가 아니라 찬우에 대한 제 깊은 사랑과 걱정 그리고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한 기록들이 가득했대요. 찬우에게 짐이 되는 게 가장 무서웠다. 내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걱정까지 지어줄 수는 없어. 같은 내용들이 말이죠. 녀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숨겼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녀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마침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김춘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더니 제게 당신 남편의 일기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 제 남편도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저는 처음으로 손주 앞에서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찬우야, 미안하다. 숨기고 싶었어. 내가 아프다는 걸. 사라진 할머니들은 병원에 가시거나 돌아가신 거였어. 나는 너에게 그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단다. 이 실버타운이 나에게는 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단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와 찬우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었죠. 제가 폐암 3기라는 사실도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녀석은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찬우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는데 아이고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 뭡니까? 녀석이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나 싶더군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니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춘자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박 할아버지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하시는데 정말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비밀 일기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기장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찬우가 질문을 쓰고 제가 답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할아버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예요? 하는 질문에 저는 내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야. 하고 답을 적었죠. 며칠 후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박 할아버지 손주 덕분에 요즘 이곳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춘식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하셨고 정말 순 할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은 짐이 아니라 힘이야. 이 말을 저희가 일기장에 함께 썼을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찬우의 제안으로 실버타운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 이춘식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 정말 순 할머니의 딸까지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활기찬 적은 처음이었어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떠날 때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엄마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는 말들이 오고 갔죠. 모든 가족이 떠나고 나서 찬우와 저는 다시 조용한 방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하는 녀석의 말에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찬우야 수어 배워볼까? 하고 물었죠. 제가 말하기 힘든 날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녀석은 깜짝 놀라면서도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배워봐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인터넷으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사랑해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 해, 찬우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찬우가 있고 김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제 곁에 있어요. 제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완벽한 건강이나 긴 수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매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찬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고 녀석이 수어로 물으면 저는 아주 좋아 네가 있어서 하고 답을 합니다. 이 모든 오해와 비밀이 결국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큰 반전이었죠. 여러분, 저처럼 끙끙 앓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숨기려 합니다. 실패, 아픔, 심지어는 가장 큰 부담이라 여기는 질병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픔을 숨기려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혼자 짊어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힘이 되었습니다. 손주 찬우의 진심은 할아버지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의 외로움이나 질병을 다루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찬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짐했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